belly to belly, face to face. Those eyes you take me to the start, sweetheart, sweetheart. See me through and you polish me up. Oh, I feel brand new. Your street dog eyes anticipate me. I'm a kid again in a vibrant life. Like a ghost on marble steps into the rain. Into the rain. You make the weight of the world feel like nothing. 안녕하세요. 뜨는 김뜨개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름이몽 자켓 또는 가디건 함께뜨기 영상입니다. 준비물 안내입니다. 성인 버전은 구름이라는 실을 사용하였고요. 굉장히 보드랍고 퐁신퐁신한 실입니다. 이 실은 메리노 울 80%, 베이비 알파카 20% 함유된 실이고요. 100g에 110m 정도 감겨 있습니다. 권장 바늘은 7에서 8mm 정도인데 저는 8mm로 작업하려고 합니다. 가디건이기 때문에 케이블은 넉넉하게 80cm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매를 뜰 때에는 40cm 짧은 케이블이 있으면 소매 뜨기가 수월합니다. 이 구름이몽 자켓은 바늘 치수를 조절해 게이지의 변화로 아이 사이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기 사이즈는 퍼지퍼지라는 실을 사용하였고요. 이 실은 안티필링 나일론 100%고 100g에 145m 감겨 있습니다. 권장 바늘은 5에서 7mm인데 저는 6.5mm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둘러줄 테두리로 코바늘 엣징을 넣어줄 거예요. 성인 버전은 5mm, 8호 코바늘을 사용할 거고요. 아이 버전은 3.5mm, 6호 코바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름이몽 자켓은 레글런 선이 있는 탑다운으로 제작됩니다. 그래서 마커는 8개 필요로 합니다. 함께뜨기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아이 사이즈 실이 나올 수도 있고 성인 사이즈 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은 차이가 있지만 코수와 단수는 모두 동일하고요. 게이지의 차이로 아이 사이즈, 성인 사이즈가 도출됩니다. 우리는 뒷목 둘레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뒷목을 둘러주는 길이의 3배 정도 되는 실을 남겨둔 후 매듭을 하나 지어줍니다. 매듭으로 바늘을 넣어 첫 코를 만들어 줄게요. 이때 꼬리실은 아래쪽으로, 볼과 연결된 본실은 위쪽으로 둡니다. 마커를 걸어가며 일반적인 코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우선 이 한 코는 앞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커 하나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두 코를 만들어줍니다. 이 두 코는 레글런 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커를 하나 넣어줄게요. 그리고 소매 한 코 만들어주고요. 마커 하나 넣어줄게요. 그리고 레글런 두 코. 마커 하나 넣어줍니다. 뒷판 코를 만들어 줄게요. 뒷판 코를 만든 후 마커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레글런은 두 코. 마커, 소매 한 코, 마커, 그리고 레글런 두 코, 마커, 그리고 앞판 한 코입니다. 만들어진 코의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어디가 소매고 어디가 앞판인지 코수 확인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레글런 두 코는 총 4군데 위치해 있습니다. 앞판과 뒷판 소매를 구분하는 곳에 레글런 두 코가 위치해 있습니다. 늘림을 계속 진행해 나갈 건데요. 이 레글런 두 코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체크하면서 진행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무늬가 한 코 한 단 멍석무늬인데요. 이 멍석무늬가 이 양쪽 이 대칭되게 진행되기 위해서 저는 앞판, 소매, 뒷판을 모두 홀수로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레글런 두 코는 일부러 짝수로 작업했어요. 이 두 개를 구분시키기 위해서요. 코를 만든 단을 일단 겉면으로 생각할게요. 편물을 돌려 앞면이 되었습니다. 레글런 늘림은 겉면에서만 진행할 거고 앞면에서는 늘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면에서는 무늬뜨기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멍석무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래요. 멍석무늬는 안뜨기로 시작할게요. 우선 앞판은 안뜨기로 진행하고 마커를 넘겨줄게요. 앞판, 소매, 뒷판, 몸판 부분은 한 코 한 단 멍석뜨기를 이용할 예정인데요. 레글런 두 코는 메리아스 뜨기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메리아스 뜨기는 겉면에서는 무조건 겉뜨기, 앞면에서는 무조건 안뜨기로 진행합니다. 그러니 레글런 두 코는 겉면, 앞면인지만 체크해서 무늬뜨기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글런 두 코는 이제 앞면이니까 안뜨기 두 코로 떠줄게요. 마커 넘기면 소매. 소매도 한 코일 때 요거 안뜨기로 진행할게요. 레글런 두 코 안뜨기. 자, 여기까지 모두 안뜨기를 떴습니다. 무늬뜨기는 다르지만 몸판입니다. 몸판에서 멍석뜨기를 진행할 건데요. 우선 저는 안뜨기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겉뜨기 한 코, 안뜨기 한 코, 겉뜨기 한 코를 반복합니다. 한 코 멍석뜨기가 겉일, 안일, 겉일, 안일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마커 전까지 반복해 볼게요. 그럼 우리는 코스를 홀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작했을 때 안뜨기로 시작했듯이 끝날 때도 안뜨기로 끝나게 됩니다. 양쪽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코스를 홀수로 맞춰주었어요. 마커 넘기고 레글러는 무조건 안뜨기 두 코, 소매도 첫 코 안뜨기, 레글런 안뜨기 두 코, 앞판 또 안뜨기. 이렇게 2단을 마무리합니다. 편물을 돌려 겉면이 되었습니다. 한 코 한 단 멍석뜨기를 진행했을 때 겉면과 앞면이 똑같이 모양이 나와요. 여기서 겉면과 앞면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레글런 두 코, 메리아스 뜨기를 통해서 겉면과 앞면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레글런 두 코, 메리아스 뜨기를 이용해서 겉면, 앞면을 구분하는 것도 좋지만 저처럼 이렇게 마커를 하나 겉면에 표시해 두면 무늬 초반에 헷갈리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겉면을 작업해 볼 건데요. 앞판 코스도 홀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편물을 돌려 가마코를 한 코 진행해 줄 거예요. 도안을 보시는 분들은 이 가마코가 2단에 끝에 표시된다고 해서 이거는 2단 늘림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3단에서 겉면에서 늘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서술을 진행할 때에는 앞면을 보고 진행하기 때문에 2단 끝에 붙는다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자, 3단입니다. 겉면이에요. 겉면에서는 늘림을 진행할 겁니다. 우선 첫 코는 겉뜨기로 떠줄게요. 그런 후 두 번째 코는 지난단부터 이어져 오는 코입니다. 요거는 한 코 한 단 멍석뜨기 무늬를 넣어줘야 돼요. 한 코 한 단 멍석뜨기에서 가장 쉽게 무늬를 이해하는 방법은 지난단 거를 반대로 떠주는 겁니다. 자, 지난단에 우리가 앞면에서 안뜨기로 떴기 때문에 겉면에서 봤을 때 겉뜨기 모양이 보이죠? 요거를 반대로 떠주면 됩니다. 무조건 반대로. 그러면 안뜨기로 떠주면 되겠죠? 여기서 늘림 진행할게요. 중간에 싱거루프를 걸어 올려서 왼바늘에 걸어줍니다. 이때 코의 오른쪽이 앞으로 오게 걸어줍니다. 뒤쪽 백루프로 바늘을 넣어 겉뜨기 하듯 실을 감고 나옵니다. M1L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앞판 코가 첫 코, 끝 코 이렇게 두 코가 늘어나서 총 3코 홀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커를 넘기면 레글런 두 코가 되죠. 레글런 두 코는 메리아스 뜨기로 이어갑니다. 메리아스 뜨기는 겉면에서 겉뜨기로 뜨면 되죠. 겉뜨기 두 코. 마커를 넘겼습니다. 이제 소매가 됩니다. 레글런 늘림은 앞판, 뒷판, 소매가 각각 두 코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소매도 늘림을 해줘야겠죠. 싱거루프를 걸어 올려 이번에는 코의 오른쪽이 뒤로 가게 걸어줍니다. 그런 후 앞쪽으로 바늘을 넣어 겉뜨기 하듯 실을 감고 나옵니다. M1R입니다. 그리고 올레 코는 무늬뜨기를 위해서 반대로 떠주면 되겠죠. 안뜨기로 떠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늘림해줍니다. 이번엔 싱거루프를 걸어 올려 뒤쪽으로 바늘을 넣는 M1L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소매 한 코를 가지고 두 코, 양옆으로 두 코를 늘려주었어요. 늘림을 진행할 때에는 M1R 먼저 그리고 M1L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총 코수는 홀수가 되었죠. 마커를 넘겨주고 레글러는 무조건 메리아스 뜨기 합니다. 이제 뒷판이 되었어요. 뒷판도 역시나 첫 코, 끝 코 늘려줄 예정입니다. M1R 먼저 하면 되겠죠. 코의 오른쪽이 뒤로 가게 걸어준 후 앞쪽으로 바늘을 넣어 겉뜨기 합니다. 그 다음 본판 편물을 진행할 때에는 한 코 한 단 멍석뜨기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전 단에서 반대로 떠주면 됩니다. 지금 겉뜨기 모양이 보이니 안뜨기로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끝까지 반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뜨기로 끝나게 되겠죠? 무늬뜨기 모양이 잘 이루어지는지도 꼭 확인하시고 이렇게 안뜨기로 시작했으면 안뜨기로 끝나는 이 규칙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이제 뒷판에 끝에서 늘려줘야겠죠? M1L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커 넘기고 레글러는 메리아스 뜨기. 소매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세요. M1R 먼저 늘림. 본판 코 이전 단 반대로 떠주고 그리고 M1L 늘림. 마커 넘기고 레글러는 메리아스 뜨기, 마커 넘기고 앞판입니다. 우선 M1R 먼저 진행할게요. 그리고 본판 코를 떠줬어요. 세 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코가 없죠. 첫 코 늘림은 코가 없기 때문에 M1L 진행하지 못하고 가마코로 늘려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3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레글러는 두 코가 변함없이 맞는지 소매 앞판, 뒷판은 홀수로 잘 늘어났는지 확인해 봅니다. 편물을 돌려 앞면을 작업할게요. 앞면에서는 늘림은 없습니다. 하지만 멍석무늬 뜨기를 이어가 주셔야 돼요. 첫 코는 안뜨기로 작업해 볼게요. 그런 후 다음 코를 보면 겉뜨기로 모양이 되어 있죠? 반대로 떠줍니다. 안뜨기. 그리고 세 번째 코는 멍석무늬를 이어가야 되니 겉뜨기로 떠줘야겠죠. 멍석무늬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를 반복하니까요. 자, 마커 넘기고 레글러는 메리아스 뜨기 합니다. 앞면이니까 안뜨기로 떠주면 되겠죠. 소매 역시 동일합니다. 지난 단에서 늘림으로 만들어진 코는 몸판 무늬와 연결되게 한 코 멍석 무늬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몸판 무늬를 우리가 지금 안뜨기로 뜨게 되기 때문에 늘림에서 새로 생긴 코는 겉뜨기로 떠주고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안을 보고 뜨시는 분들은 제가 모두 안 것 다 표현해 두었고요. 그리고 차트 보고 뜨시는 분들은 차트로도 안 것을 모두 확인하면서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마커 넘기고 레글러는 앞면이니 안뜨기 두 코, 마커 넘기고 몸판으로 갈게요. 자, 새로 생성된 코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기존에 있는 몸판 코를 반대로 떴을 때 이 코를 어떻게 떠야 되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코가 겉뜨기이니 안뜨기로 떠야 하니 첫 번째 코는 겉뜨기로 떠줘야겠네요.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를 반복합니다. 규칙은 이전 단 코를 반대로 떠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뜨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커 전 마지막 코는 겉뜨기로 끝나야 합니다. 규칙이 잘 맞아떨어지는지 꼭 잘 확인하면서 진행하세요. 레글러는 안뜨기 두 코, 그리고 소매 코 만들어진 코도 이전과 동일하게 작업합니다. 앞판 역시 모양을 잡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첫 코와 끝 코는 메리아스 뜨기로 만들어주시면 나중에 코 주울 때 조금 쉬워요. 그래서 한 코 한 단이지만 첫 코와 끝 코는 안뜨기로 떠주었습니다. 자, 이제 겉면이 되었습니다. 무늬가 잘 만들어지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겉뜨기가 한 코 있으면 옆에 안뜨기가 한 코 있어야 되고 겉일 안일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레글러는 메리아스 뜨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겉뜨기로만 쭉 이루어지는 겉면이 될 거예요. 이 5단 겉면 늘림을 진행할게요. 첫 코와 끝 코는 메리아스 뜨기로 만들어줍니다. 무늬에 상관없이 무조건 겉뜨기로 떠줄게요. 이제 늘림을 진행해줘야 되는데 이 싱거루프 늘림은 무조건 끝에 한 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코 뜨고 난 다음에 늘림을 진행할게요. 첫 코 늘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늘림은 M1R부터 시작하죠. M1R 그리고 다음 코를 뜰 때에는 무늬 확인하고 겉뜨기니 안뜨기로
그러면 무늬 계속 이어가면 되겠죠? 그런 후 다시 M1L. 2코를 늘려서 총 5코가 되었습니다. 레글러는 메리아스 뛰기. 소매도 역시나 M1R 먼저 늘리고 무늬 봐가면서 한 코 멍석무늬 이어가 주세요. 그런 후 M1L. 마커 넘기고 레글러는 메리아스 뛰기. 마커 넘기고 역시 몸판입니다. M1R 먼저, 그리고 무늬뜨기 이어갑니다. 무늬뜨기를 겉뜨기로 시작했으니 마지막 코는 겉뜨기로 끝날 거고요. M1L 진행할게요. 마커 넘기고 레글런 2코, 마커 넘기고 역시 소매. M1R 먼저, 그리고 무늬뜨기, 그리고 M1L. 마커 넘기고 레글런 2코, 그리고 마커 넘기고 앞판입니다. M1R 먼저 진행하시고요. 무늬뜨기 2코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코가 남았을 때 첫 코 늘림 진행해주세요. M1L입니다. 그런 후 마지막 코는 겉면에서는 겉뜨기, 앞면에서는 안뜨기로 떠주세요. 이렇게 5단 또 마무리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무늬가 잘 생성되고 있는지 잘 확인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레글런 2코 변함없는지, 그리고 앞판, 소매, 뒷판은 홀수로 잘 늘려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메리아스 뜨기를 혼동하진 않았는지, 한 코 한 단 멍석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잘 확인해 주세요. 앞면입니다. 앞면에서도 첫 코, 끝코는 무늬뜨기에 상관없이 안뜨기로 떠줍니다. 이제 무늬뜨기를 만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코가 진단단에서 생성된 코예요. 그래서 무늬뜨기가 없죠. 그럴 때는 이전 코에 무늬뜨기를 확인한 후 그 코의 무늬뜨기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면에서는 늘림은 없습니다. 한 코 한 단 멍석무늬만 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레글러는 메리아스 뜨기. 이 부분만 잘 확인하고 생성된 코의 무늬 선택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 역시 생성된 코죠. 더 이전 코의 무늬뜨기를 확인한 후 이 코의 무늬뜨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진행할게요. 저는 여기까지 작업할 건데 이 뒷목 단차 길이를 더 길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늘림을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이드는 아기 사이즈, 가장 작은 사이즈 3cm 정도에서 성인 사이즈는 X라이즈, 가장 큰 사이즈를 생각해 봤을 때 8cm 정도까지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입는 옷, 뒷목 단차를 줄자로 재어서 길이 설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길이를 너무 많이 뜨게 되면 앞목 부분이 굉장히 깊이 파이게 되고 또 너무 적게 뜨게 되면 목이 받치게 되니 이 길이 설정은 꼭 잘 입는 옷을 재어서 결정하시길 바래요. 자, 이제 뒷목 단차를 마무리했다면 앞목 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뒷판 코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앞판 코도 세워줄게요. 뒷판에서 앞판 양쪽을 뺀 코를 앞목에 만들어 줄 건데요. 그 코를 우리가 양쪽 나누어서 할 거니까 반으로 나누어서 가마코 개수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판에는 테두리를 하면서 시접코가 한 코 필요하기 때문에 플러스 한 코에서 또는 2코 정도 더 추가로 작업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앞판은 꼭 홀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홀수든 짝수든 무늬 배치만 잘 하면 되니까 꼭 홀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앞판에 새로 생성된 코를 뜰 때 무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잖아요. 도안을 보고 뜨시는 분들은 도안에 체크되어 있지만 그냥 뜨시는 분들은 요 기존에 생성된 코에서 무늬를 확인한 후 앞판 코의 무늬를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첫 코는 무조건 겉뜨기로 떠주고요. 그 다음 코를 무슨 코로 떠야 되는지 확인해 보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코수가 저와 다르신 분들은 떨 때는 겉뜨기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가마코를 홀수로 했느냐 짝수로 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코와 잘 연결되는지도 확인하시고요. 요렇게 끝났습니다. 앞판에서 끝늘림이죠. M1L 진행해 주시고요. 마커 넘기고 레글러는 메리아스 뛰기. 소매는 역시나 동일하게 첫 코 M1R 늘림, 무늬는 한 코 한 단 멍석무늬,
그리고 끝코는 M1L 늘림, 소매는 똑같이 진행합니다. 레글런 메리아스 뜨기, 몸판도 똑같이 M1R, 무늬 뜨기 후, M1L, 레글런은 메리아스 뜨기, 그리고 소매 역시나 M1R 먼저, 그리고 M1L, 레글런 메리아스 뜨기, 이제 앞판이 되었습니다. M1R 늘림 우선 진행할게요. 그리고 무늬 뜨기를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과 동일하게 가마코를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양쪽 이제 코수가 동일해졌죠? 이제부터 첫 코, 끝코 늘림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레글런 늘림만 진행합니다. 편물을 돌려 앞면을 작업할게요. 앞면에서도 지금 코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코의 모양 맞춰서 거디라닐 해보시고 코를 맞춰주세요. 첫 코와 끝 코는 늘 메리아스 뜨기로 진행해 주시면 나중에 테두리 작업을 할 때 코 줍기가 쉽습니다. 무늬 뜨기를 생성된 코를 진행한 후 몸판 코에 연결됐을 때 무늬 뜨기가 잘 연결되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앞면이니까 늘림하지 않고 무늬 뜨기만 진행합니다. 레글러는 메리아스 뜨기 진행하고 몸판 코는 한 코 한 단 멍석뜨기를 진행하면서 끝까지 진행합니다. 마지막 코는 무늬 상관없이 안뜨기로 떠주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길게 레글런 늘림을 진행할 텐데요. 첫 코, 끝 코는 늘림하지 않고 레글런만 늘림합니다. 앞판에서는 각각 한 코씩만 늘어나게 되고 소매와 뒷판은 각각 두 코씩 늘어나서 총 8코가 늘어나게 됩니다. 요 늘림 코 잘 확인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레글런 늘림 겉면 한 단만 같이 진행해 볼게요. 우선 첫 코, 끝 코는 무늬와 상관없이 무조건 메리아스 뜨기로 진행해 주세요. 그 다음 무늬 배치를 하면 되겠죠? 이전 단 무늬를 깨면서 반대로 떠주면 됩니다. 앞판에서는 무조건 한 코 늘어나게 됩니다. M1L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레글러는 메리아스, 그리고 소매와 뒷판은 M1R 늘림, 그리고 무늬 뜨기, M1L 늘림, 이렇게 두 코씩 늘어나게 되고요. 뒷판도 동일합니다. 반대쪽 소매 동일하고요. 그리고 앞판이 되었을 때 M1R 늘림 한 코 늘린 후 무늬 뜨기 끝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판은 한 코만 늘어나요. 마지막 코는 무늬 뜨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메리아스 뜨기입니다. 이렇게 겉면 늘림 총 8코가 늘어났습니다. 앞면에서는 늘림 없고요. 무늬 뜨기에만 신경 쓰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코는 역시나 무늬 뜨기 상관없이 메리아스 뜨기로 떠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앞면합니다. 마지막 코도 무늬 뜨기 상관없이 메리아스로 안뜨기로 작업했습니다. 이렇게 방금 뜬 겉면, 앞면을 진행하면서 레글런 늘림을 쭉 진행해 주세요. 자, 레글런 무늬가 잘 생성되었는지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이 길이를 자막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뜨는 사이즈는 살짝 굵은 실로 뜨는 벌키한 느낌이기 때문에 레글런 길이를 조금 더 길게 떠줄 거예요. 원하는 코수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레글런 늘림 길이를 조금 더 늘려주고 싶어요. 이 벌키한 옷을 뜰 때 이 레글런 길이를 짧게 뜨게 되면 겨드랑이 부분, 암홀 부분이 조금 끼이면서 옷을 부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제도와 샘플작을 해본 결과 레글런 길이를 조금 더 길게 떠주면 더 핏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늘림은 그만하고 레글런 길이만 더 늘려줄 예정입니다. 요 레글런 길이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첫 코, 끝 코는 메리아스 뜨기 동일하게 진행하고 몸판 무늬 뜨기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서 늘림을 진행했죠. 그렇지만 늘리지 않고 그냥 마커 넘겨줍니다. 레글러는 여전히 메리아스 뜨기 이어주고요. 여기서도 원래 늘렸지만 그냥 늘리지 않고 무늬 뜨기만 이어갑니다.
하지만 무늬뜨기는 멍석 한 코 한 단 멍석이 잘 이어지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끝에서도 늘림하지 않고 마커 넘겨 레글런 메리아스 뜨기, 마커 넘기고 역시나 늘림하지 않고 무늬뜨기만 진행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진행해 주시고요. 끝코는 메리아스 뜨기로 진행해 주었습니다. 편물 돌려 앞면도 동일합니다. 무늬뜨기 한 코 한 단 무늬뜨기만 잘 이어가 주세요. 이렇게 늘리지 않고 레글런 길이만 추가로 뜨는 작업입니다. 이 단을 원하는 레글런 길이만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글런이 완성되었으면 소매 분리를 진행할게요. 소매 분리를 진행할 때에는 돗바늘과 여분의 실 2가닥이 필요합니다. 앞 한 코는 무늬뜨기를 이어서 쭉 떠줄게요. 앞 한 코를 모두 떴습니다. 마커 제거해 주시고요. 레글런 2코는 몸판으로 보내줄 겁니다. 몸판부터는 레글런 선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 레글런 부분도 몸판 무늬가 이어지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요 레글런 코 무늬는 앞 한 코에 따라서 모두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겉뜨기 안뜨기 떴다고 해서 모두 겉뜨기 안뜨기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안뜨기 겉뜨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마커 제거해주고 여기서부터 소매입니다. 소매 코는 여분의 실에 옮겨줄 거예요. 여분의 실에 끼워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분의 실이 아닌 경우 뭐 여분의 케이블에 옮겨두셔도 되고 여분의 바늘 또는 어깨핀 같은 곳에 옮겨두시면 됩니다. 소매코를 모두 옮겼으면 풀리지 않도록 한번 매듭 지어주시고요. 소매를 분리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앞판과 뒷판을 연결해줄 암홀, 가마코를 진행해 줄 건데요. 원하는 가슴둘레 사이즈에 맞춰서 가마코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늬뜨기가 몸판과 잘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마코 코수를 좀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앞판과 뒷판 코수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신의 편물 코수에 맞춰서 진행해 주세요. 도안을 보고 뜨시는 분들은 연결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가마코를 진행했으면 마커 제거해 주시고 요 코도 역시나 몸판코와 연결되게 무늬뜨기 다 연결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커 제거한 후 무늬뜨기가 잘 이어지겠죠. 뒷판 코를 떠주세요. 역시나 뒷판 코를 모두 뜨고 난 후 마커 제거하고 레글런 코도 동일하게 무늬 이어지게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매 코를 역시나 분리해 줄 건데요. 여분의 실에 분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커 제거하고 반대쪽과 동일한 가마코 진행해 주신 후 레글런 코 무늬 만들어주고 앞 한 코를 이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작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면을 먼저 한 단 떠줄게요. 이제 몸판 코만 남았기 때문에 레글런도 없고 모두 한 코 한 단 멍석무늬로 끝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매가 분리되었고 몸판 코만 바늘에 걸려져 있을 거예요. 이제 겉면, 앞면, 편물을 뒤집어 가면서 한 코 한 단 멍석무늬만 잘 생각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머니를 뜰 거기 때문에 주머니를 달 위치까지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몸판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으면 주머니를 떠줄게요. 만약에 여분의 바늘이 없다면 몸판을 뜨고 있던 바늘을 쭉 당겨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코를 만들어 줄 건데요. 저는 15코로 작업할 겁니다. 주머니 사이즈에 따라서 코수는 자유롭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커질수록 코수가 커져야 돼요. 주머니가 너무 옹졸하게 달리면 안 되니까요. 총 코수는 홀수가 되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편물을 돌려 겉면을 뜰게요. 이 단이 겉면입니다. 무늬뜨기 처음으로 시작할 건데요. 겉뜨기 한 코. 방금 뜬 코는 시접코로 사용할 거라서 무늬뜨기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겉뜨기 2코로 끝나게 될 거예요. 편물을 돌려 앞면이 되었습니다. 첫 코 끝코는 무늬 상관없이 메리아스 뜨기로 역시나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부터 무늬뜨기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단 무늬를 깨가면서 한 코 한 단 멍석 무늬를 진행해 주세요. 첫 코 끝코는 무늬 상관없이 메리아스 뜨기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주머니 원하는 길이만큼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길이까지 작업이 되었다면 편물 길이의 3배 정도 되는 실을 남겨두고 실을 끊어주세요. 그리고 이 코들은
여분의 다른 바늘에 옮겨두시면 됩니다. 코를 옮겨둘 때에는 호수가 좀 작은 바늘에 옮겨두셔도 무방합니다. 더 굵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주머니는 2개가 필요하니 1개 더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몸판 편물을 다 떴기 때문에 여기에 주머니를 연결해 볼게요. 겉면에서 진행합니다. 주머니를 달 위치까지 무늬뜨기 해줍니다. 주머니를 달 위치의 코수는 사이즈마다 모두 다르게 돼요. 규칙적인 위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 달아주세요. 주머니를 만든 편물을 가져옵니다. 이 주머니를 만든 편물 겉면 앞면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겉면으로 가져오시는 게 좋거든요. 겉면으로 알아볼 때는 우리가 꼬리실을 남긴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앞으로 오게, 이런 상태로 편물 앞쪽으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몸판 편물이 지금 뒤쪽으로 가 있고요. 주머니 편물이 앞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편물을 겹쳐서 놓아주시고요. 몸판 편물과 주머니 편물을 동시에 뜰 겁니다. 하지만 첫 코는 나중에 이 옆선을 이을 거기 때문에 주머니 편물의 첫 코는 시접코로 둘 거예요. 그래서 첫 코만 우선 주머니 편물의 2코를 한 번에 겉뜨기 하듯 바늘을 넣어주고요. 몸판 편물은 1코만 바늘을 넣어줍니다. 지금 이때도 멍석무늬를 깨지 않도록 진행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두 편물을 한 번에 바늘을 넣었다면 실을 감고 몸판 편물 빼내고 그리고 주머니 편물 같이 빼내서 3코를 한 번에 빼냅니다. 지금 같이 합쳐서 떠졌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코를 뜰 때에는 몸판 편물, 주머니 편물 다 안뜨기를 뜰 차례입니다. 안뜨기를 뜰 때에는 몸판 편물을 먼저 안뜨기로 걸어주고 주머니 편물 같이 안뜨기로 걸어줍니다. 안뜨기 하듯 실을 감아서 바늘을 차례로 빼줍니다. 두 번째 코부터는 한 코 임을 잊지 마세요. 첫 코와 끝 코에만 시접코를 둘 거예요. 다시 겉뜨기를 뜰 차례 주머니 편물, 몸판 편물 같이 해서 한 코 겉뜨기 떠주고 안뜨기 뜰 차례 몸판 편물, 주머니 편물 같이 해서 한 코 떠줍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서 작업해 주세요. 주머니 편물이 2코가 남았습니다. 시접코를 위해서 2코 남았을 때 진행할게요. 겉뜨기를 뜰 차례일 거예요. 주머니 편물은 2코를 한 번에 그리고 몸판 편물은 1코를 그런 후 차례로 빼내어 주세요. 주머니 편물 코가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지금 겉뜨기로 끝났기 때문에 몸판 편물은 안뜨기로 연결되도록 맞춰 두었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몸판을 쭉 떠가면서 끝에서 처음에 남겨둔 코 그리고 주머니 코만큼 뺀 지점까지 무늬뜨기를 이어가 주세요. 여기서 반대쪽 주머니를 달아줄게요. 남겨둔 꼬리실이 앞쪽으로 오도록 편물을 만든 후 몸판 편물 앞쪽으로 둬주세요. 2개 다 겉뜨기를 뜰 차례일 겁니다. 주머니 편물은 2코를 한 번에 몸판 편물은 1코를 해서 주머니 연결하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안뜨기도 같이 끝까지 진행해 주세요. 주머니 편물이 2코가 남았을 때 주머니 편물은 2코, 몸판 편물은 1코 해서 연결을 마무리해 줍니다. 그리고 몸판 편물 이제 안뜨기 뜰 차례인지 그 편물의 코수가 맞는지 무늬뜨기가 맞는지도 잘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주머니가 연결되었습니다. 이대로 입어보면서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작업해 주세요. 저는 이만큼 뜨고 왔고요.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여기서 그대로 덮어씌워 코막음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늬뜨기는 그대로 이어가면서 이정코로 덮어씌워 코막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 코 한 단 멍석무늬는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코를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진행해주세요. 마지막 코를 마무리해 주었고요. 실은 쭉 당겨 어느 정도 꼬리실을 남겨둔 후 끊어주세요. 고리 사이로 꼬리실을 빼내어주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몸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편물도 잘 완성되었길 기대합니다. 이제 소매를 작업해 보겠습니다. 소매는 여분의 실에 옮겨뒀을 거예요. 소매를 작업할 때에도 몸판 편물과 동일한 호수의 바늘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케이블은 짧은 게 있으면 뜨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저는 몸판 편물을 작업했던 8mm 바늘을 이용해서 소매코를 바늘로 모두 다시 옮겨주고 있습니다. 소매코를 모두 바늘로 옮겨주었으면 여분의 실은 쭉 당겨주면 편하게 빠집니다. 가마코에서 코를 주워줄 건데요. 가마코는 홀수로 진행했지만 편물의 방향이 바뀌게 되므로 V의 중심에 바늘을 넣어서 코를 주울 건데 아마 짝수로 주게 될 거예요. 가마코 끝과 소매 편물이 이어지는 요 지점에서 딱 요 선 있는 바로 요 밑에 부분부터 주워주시면 짝수로 주울 수 있습니다. 첫 코에 바늘을 넣고 새로운 실을 걸어 빼내어 주세요. 한 코, 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V의 중심에 바늘을 넣을 거예요. 저는 가마코에서 4코를 주울 거기 때문에 그의 반, 2코를 줍고 난 후 시작 마커를 걸어줄 거고요. 만약에 가마코를 6코를 줍는 분들은 3코, 3코, 가마코를 8코 줍는 분들은 4코, 4코 이런 식으로 가마코의 중심에 시작 마커를 걸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2코를 마저 주어줍니다. 이대로 소매코를 연결해서 뜨면 겨드랑이에 구멍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구멍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소매 첫 코와 연결된 실을 찾을 거예요. 요 실을 당기면 소매 첫 코가 움직이죠. 연결되었습니다. 요 실을 걸어서 왼바늘에 걸어줄게요. 코의 오른쪽이 뒤로 가게 걸어줍니다. 첫 코와 약간 V 모양이 되게 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코 더 주울 건데요. 역시나 이 실과 연결된 실을 찾아줍니다. 아랫단에서 그 실을 이번에는 코의 오른쪽이 앞으로 오게 걸어줍니다. 나중에 이 코는 요 가마코 마지막 코와 합쳐줄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한 단을 뜨고 단 다음 그래서 요거는 우선 넘겨주고요. 그리고 아까 주워준 코와 소매 첫 코는 2코를 한 번에 K2TOG 해줍니다. 한 번에 바늘을 넣어 떠줄게요. 그런 후 다음 코를 봅니다. 소매에도 한 코 한 단 멍석 무늬가 이어지기 때문에 요 코가 지금 안뜨기로 보이니 우리는 겉뜨기로 떠야 되죠. 그래서 겉뜨기로 떠줍니다. 그런 후 한 코 한 단 멍석 무늬를 쭉 이어서 작업해줍니다. 한 코 한 단 멍석 무늬를 쭉 이어서 뜨다 보면 마지막 소매코가 여기에 걸리게 되고요. 이 코를 우선은 살짝 걸러줄게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코를 주어야 하니까요. 이 첫 코와 연결되는 실을 걸어서 똑같이 V 모양 되게 이번에는 코의 오른쪽이 앞으로 오죠. 코의 오른쪽이 앞으로 오게 왼바늘에 걸어줍니다. 이 코와 이 코를 합쳐서 SKPO 해줄 거예요. SKPO를 할 때 첫 번째 코는 슬립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 코를 넘겨주었습니다. 두 번째 코는 겉뜨기로 떠주고 걸러준 코로 덮어 씌워줍니다. 이게 SKPO입니다. 그런 후 한 코를 더 주워줘야 되죠. 역시나 이 줄과 연결된 실을 걸어서 이번에 왼바늘에 코의 오른쪽이 뒤로 가게 걸어줍니다. 그런 후 이 촉코와 두 개 같이 K2TOG 해주면 되겠죠. 코가 양쪽으로 모이면서 줄여졌어요. 마지막 가마코는 안뜨기로 떠줍니다. 시작 마커 넘겨주고 첫 코 겉뜨기로 떠주고 지금 안뜨기로 떠야 할 코죠. 이 코와 두 번째 코를 한 번에 안뜨기로 넣어 P2TOG 해줄게요. 그리고 무늬뜨기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 구멍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끝났고요. 무늬뜨기는 계속 한 코 한 단 멍석 무늬가 이어질 거고요. 소매 총 코수는 홀수이기 때문에 안뜨기로 시작했으면 안뜨기로 끝나고 겉뜨기로 시작했으면 겉뜨기로 끝나게 될 겁니다. 저는 겉뜨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겉뜨기로 끝나게 되죠. 시작 마커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이 진행되는 거예요. 다음 단에서 지금 겉뜨기니 안뜨기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안뜨기, 겉뜨기 이렇게 떠주면 총 코수가 홀수일 경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가 시작 마커를 기준으로 반복되지 않고 그냥 쭉 연결해서 뜨실 수 있어요. 만약에 총 코수가 짝수일 경우 시작 마커를 기준으로 겉뜨기,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가 반복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뜰 때에는 시작 마커를 기준으로 겉뜨기, 겉뜨기 두 코가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뜨고 나면 한 단의 단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멍석 무늬가 다 이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편물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멍석 무늬를 쭉 이어서 코줄임을 해야 되는 지점까지 뜨고 올게요.
저는 여기서 코 줄임을 진행해 줄게요. 처음 줄일 때는 K2TOG 또는 P2TOG를 선택해서 줄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떠야 될 두 번째 코를 확인하신 후 한 코를 줄였을 때 이 코를 지금 겉뜨기이니 얘를 안뜨기로 떠줘야겠죠. 그럼 이 코를 안뜨기로 줄여줍니다. P2TOG입니다. 두 코를 한 번에 안뜨기로 떠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겉뜨기로 줄여야 된다. 그럼 두 코를 한 번에 K2TOG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를 뜨면 무늬뜨기가 쭉 이어지죠. 두 코 남을 때까지 무늬뜨기 쭉 이어갈게요. 두 코가 남았습니다. 만약에 안뜨기로 줄였으면 뒤쪽도 안뜨기로 줄이게 되고요. 처음에 겉뜨기로 줄였으면 뒤쪽도 겉뜨기로 줄이게 됩니다. 저는 안뜨기로 줄였기 때문에 두 코 모두 그냥 또 P2TOG 할게요. 여기서 무늬의 기준으로 보면 P2TOG보다는 뭐 SSP가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떠본 결과 이 아래쪽으로 무늬가 생성되고 이 무늬가 안뜨기가 겹쳐 보이면서 줄인 코 어떤 코가 위로 올라오는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P2TOG로 쉽게 줄여주세요. 만약에 내가 겉뜨기로 줄였다. 그러면 이 코를 SKPO로 줄이면 되는데요. 겉뜨기를 할 때에는 아래쪽 코가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SKPO로 양쪽 줄임으로 진행해 주려고 합니다. SKPO는 한 코는 걸러주고 두 번째 코를 떠준 후 걸러준 코로 덮어 씌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코가 이쪽으로 줄었죠. 요렇게 겉뜨기는 아랫단 코가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양쪽 줄임을 달리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안뜨기일 경우 아랫단 코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P2TOG로 쉽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양쪽 다 그냥 P2TOG로 줄여줬습니다. 마커를 넘기면 이렇게 무늬가 또 이어지게 될 거예요. 예, 겉뜨기로 줄임을 할 때에는 이렇게 양쪽 줄임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요렇게 줄여지는 게 보이죠? 그런데 안뜨기로 줄임을 할 때에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안뜨기 줄임을 한 부분인데 아랫단이 바로 바짝 붙어오게 되면서 무늬 모양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뜨기는 그냥 쉽게 같은 P2TOG로 양쪽 다 줄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편물에 맞춰 자신이 원하는 팔 길이만큼 진행하면서 소매줄임도 진행하면서 끝까지 떠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왔고요. 이제 시작 마커 빼내고 마무리 덮어씌워 코막음 진행할게요. 무늬대로 떠주면서 이전 코를 덮어씌워 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진행했다면 바늘을 쭉 당겨 실을 끊어주시고요.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 정리 같이 해줄게요. 요렇게 늘어진 코, 그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V 모양 코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코 말고 요 위에 여기 요렇게 진행해 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되더라고요. 쭉 당겨준 후 방금 나온 코 V 모양이 보이시죠? 위에서 아래로 걸어주세요. 쭉 당겨주면 코의 모양이 쭉 이어지는 게 보이고요. 실은 뒤쪽으로 보내서 적당히 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 소매 모두 작업해 주세요. 자, 이제 테두리를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성인 사이즈는 8호 코바늘 5mm를 이용할 거고요. 아이 사이즈는 3.5mm 코바늘을 이용할 겁니다. 실은 동일한 실을 준비해 주세요. 자, 여기 우리 코막음을 한 부분, 사실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코바늘을 넣어주고요. 위에 두 가닥, 이 옥의 마지막 코막음을 한 부분에 코바늘을 넣어줄 겁니다. V의 중심에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코를 걸고 나옵니다. 우리는 한 바퀴 감아 돌려서 짧은뜨기로 테두리를 진행할 건데요. 코가 이렇게 왔고요. 바늘을 한 바퀴 감아줍니다. 그런데 첫 코는 이게 꼬리실과 연결되어 있어서 꼬리실이 이렇게 돌리면 풀려버려요. 그래서 저는 두 바퀴 감아줬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바퀴만 감아주셔도 됩니다. 그런 후 짧은뜨기 하듯 실을 한번 감고 빼내어 주세요. 이렇게 코가 한 바퀴 감겨져서 첫 코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코에 한 코씩 넣어줄 거예요. 다음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감고 나와서 최대한 조금 빼줍니다. 한 바퀴 돌려주고 실을 감아서 두 코를 한 번에 짧은뜨기.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코에 바늘을 넣고 감고 나와서 한 바퀴 돌려 짧은뜨기. 이렇게 끝까지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손땀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코를 끌어올 때 최대한 조금 코에 여유분이 있어야지 감을 때 너무 당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손땀에 좀 유의하면서 진행하시길 바래요. 여기서 너무 팽팽하게 코바늘 엣징을 넣어주면 요 소매 코가 너무 오므라들게 되어서 이 엣징이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그래서 손땀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가면서 진행해 주세요. 자, 끝까지 진행했고요. 바늘을 쭉 당겨 실을 끊어줍니다. 실을 빼내어준 다음 바로 실정리 들어갈게요. 처음 시작했던 부분으로 연결해주면 코의 모양이 쭉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당히 뒤쪽으로 보내어 실정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손땀에 살짝 문제가 생기면 뭐 이렇게 좀 더 튀어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손땀에 좀 신경 써주세요. 이제 전체 엣징을 넣어 볼게요. 저는 전체 엣징을 뒷목 부분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코를 만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이 마지막 첫 시작과 매듭 부분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고기 부분을 뒤쪽으로 가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첫 코를 한 바퀴 감아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코에 넣어줄 건데요. 여기 V의 중심에 바늘을 넣을 거고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두 가닥, 코를 만든 이 가닥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와서 한 바퀴 감아 짧은뜨기 해주세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한 코에 한 코씩 뒷목은 모두 진행할게요. 코를 만든 단은 한 코에 한 코씩 모두 진행하고 왔습니다. 여기 레글런 부분도 코를 만든 단이니 한 코에 한 코씩 진행했습니다. 딱 모양이 구멍이 뽕뽕 나 있을 거예요. 앞판에 한 코까지 진행했습니다. 자, 그런 후 이제 앞판에 코를 주어줄게요. 앞판도 우리가 진행을 할 때 늘림을 한 코 안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끝에 V 라인이 쭉 살아있을 거예요. 그 라인을 대각선에서는 모두 주어주시면 됩니다. 큰 V가 있고 여기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위로는 두 가닥이 걸리고 아래쪽에는 한 코가 걸립니다. 그리고 다음 코는 여기 늘림을 하면서 구멍이 커졌는데 여기에 바늘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밑에는 앞면을 뜬 부분이기 때문에 코가 크지 않죠? 여기 한 코 안으로. 그리고 늘림을 진행한 부분에는 이렇게 코가 큽니다. 여기 지금 한 단에 한 코씩 모두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코가 안 크죠? 앞면을 진행한 부분 이렇게 쭉쭉쭉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목을 만들어준 부분 한 코에 한 코씩 엣징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마지막 코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 여기 모서리 부분이죠. 코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코너에서는 사슬을 한 코 넣어서 코너 부분 테두리를 만들어 주려고요. 그런 후 같은 코에 한 번 더 바늘을 넣어 바늘을 돌려 감는 짧은뜨기 진행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단이에요. 단에서는 모든 단을 하면 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두 단에 한 코씩 진행할게요. 자, 여기는 지나가고 요 밑에 한 단을 씌워주는 거예요. 여기 두 단에 한 번씩 그리고 여기 두 단에 한 번씩 규칙을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이 동일한 실이 아니고 다른 실이라면 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요 규칙은 찾아가셔야 할 거예요.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단도 진행합니다. 자, 단을 모두 마무리했으면 이제 사슬을 한 코 넣고 밑단을 작업할게요. 밑단은 한 코에 한 코씩 모두 둘러주면 됩니다. 한 코에 한 코라면 이렇게 위로 봤을 때 V 두 가닥이 들어오고 옆으로 봤을 때는 V의 중심에 바늘을 넣어서 한 코에 한 코씩 모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왔고요. 마지막에 사슬 한 코 넣어서 코너 해줬습니다.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넣어서 짧은뜨기 진행해줬고요. 반대쪽 앞섭 단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단추구멍을 만들 건데요. 우선 두 단에 한 번씩 규칙은 지켜가면서 아래쪽에 어느 정도 여유분을 줄게요. 한 짧은뜨기 기준으로 5코, 6코, 7코 그 사이로 진행하시면 가장 예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단추구멍을 진행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 단추를 4개 달 건지 5개 달 건지 6개 달 건지 결정을 한 다음 동일한 단수로 단추구멍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쯤 단추구멍을 만들어 줄게요. 지금 현재 바늘을 한번 감아 돌려 짧은뜨기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사슬을 5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 후 다시 같은 자리로 들어가서 실을 감고 나와 빼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단추구멍을 만들어 줬어요. 한 단 넘어 다음 단에 다시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단추구멍의 위치까지 간 후 다시 또 사슬 5개로 단추구멍 만들어주고 같은 자리에 빼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단추구멍 개수만큼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코너에서는 역시나 사슬을 한 코 넣어준 후 같은 자리로 한 번 더 진행해 주세요. 이제 다시 앞판이 왔습니다. 안목에서는 아까와 동일한 규칙으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규칙이 저와 동일할 필요는 없는데요. 내가 진행한 규칙과는 동일하셔야지 양쪽 대칭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코를 만든 또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작코를 만든 부분. 시작코를 만든 부분에는 역시나 한 코에 한 코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진행했다면 실을 쭉 끊어서 소매와 동일하게 마무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소매보다 좀 더 예쁘게 됐네요. 자신의 손땀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주머니 부분입니다. 주머니에도 코바늘 엣징 넣어줄게요. 여기 맨 끝부분 V 중심에 바늘을 넣어 첫 코를 가지고 올게요. 바늘을 한 바퀴 돌려 감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한 코씩 진행합니다. 옆에 V 중심에 바늘을 넣어서 끝까지 진행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코, 여기는 시접코로 어차피 사라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굵게 있으면 예쁘지 않아서 그냥 실을 걸어와서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바늘을 쭉 당겨 실을 끊어주시고요. 이 실은 뒤쪽으로 보내서 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어차피 시접코로 이렇게 사라질 부분입니다. 자, 이제 주머니를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한쪽은 꼬리실이 있을 거고요. 한쪽은 꼬리실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실을 준비해 주세요. 돗바늘에 실을 끼워준 후 주머니 편물 코를 연결해 줄 겁니다. 마지막 코를 시접코로 한 코 쭉 연결해 줄 건데요. 요 코를 한번 잘 확인하시길 바래요. 나오는 요 단과 연결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한 단, 두 가닥을 같이 돗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걸어 올려 줄게요. 그런 후 주머니 편물 이렇게 마지막 한 코를 시접코로 남겨둔 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걸어줍니다. 방금 나왔던 실 있죠? 그 실 바로 위로 역시나 두 가닥 이렇게 한 줄이 쭉 이어지는지 늘 잘 확인하면서 진행해 줍니다. 주머니 편물 코도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시고요. 너무 당기지 않고 적당히 텐션 가져가면서 끝까지 연결해 줄게요. 마지막 코까지 연결해 주었습니다. 꼬리실은 뒤쪽으로 보내서 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작업할 건데요. 처음 연결된 꼬리실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하나 빼줍니다. 뒤에 꼬리실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할 거예요.
몸판 편물, 주머니 편물. 주머니 편물의 시접코는 늘 한 코입니다. 어긋나지만 않도록 일자로 쭉 연결되는 것만 신경 쓰면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멍석무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멍석무늬 규칙만 잘 지키며 진행하면 단 찾기는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꼬리실은 뒤쪽으로 보내서 실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구름이몽 자켓, 가디건 함께뜨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편물도 예쁘게 완성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레시피로 올게요. 감사합니다.